안녕하세요. 관세사 박찬수입니다. 간만에 제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입항 전 수입 신고와 도착 전 수입 신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둘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화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요 업무가 수출입 신고다 보니까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화주나 아니면은 이제 포워더 담당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좀 더 빨리 신고를 할 수 있게 입항 전 수입 신고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착 전 수입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항 전 수입 신고랑 도착 전 수입 신고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의 수입 신고는 보세구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데요. 이제 수입 신고서에 보시면은 15회 통관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 신고를 언제 시기에 진행할 건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B 입항 전 신고랑 C 보세구역 도착 전이 있죠. 이제 보통의 수입 신고는 보세구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데, 이제 입항 전 수입 신고랑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는 둘 다 보세구역 장치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화물의 특성과 신고 시간대에 따라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또 무엇은 불가능한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수입 화물은 도착 전 수입 신고는 가능해요. 모두가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을 도착 전 신고로 처리하면은 수리 시점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도착 전 수입 신고만 가능한 화물을 입항 전 신고로 요청하면은 혼동이 올 수가 있고요. 억지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버리면은 수리가 안 나거나, 만약에 수리가 난다고 하면은 수리가 안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이 용어 구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화물에는 어떤 수입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대로 요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 3개에 대해서 논하자면은 이제 신고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는지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대상 물품인데요.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이 있고 도착 전 신고로 처리해야 되는 화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리 시기가 다른데요. 언제 법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돼서 내공 물품으로 전환되는지가 다릅니다. 이제 두 신고의 차이는 어느 게 더 빨리 신고하고 수리되고 어느 게 더 늦게 신고하고 수리됐냐 보다는 신고 가능 시점이랑 적용 가능한 화물, 수리 시점이 모두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차이점 중에 제일 첫 번째 차이점은 신고 시기죠. 입항 전 신고는 하선 신고 전까지 가능한데요. 따라서 입항일 전에는 물론이고요. 입항일 또는 그 이후라도, 그러니까 이제 적재 화물 목록상의 입항일 또는 그 이후라도 실제 하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항하는 당일에 보통 이제 적재 화물 목록을 띄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날이 입항일인데 하기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입항 전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착 전 신고는 입항일부터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가능합니다. 입항일 전에는 이제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접수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선 신고 전이라도 입항일 또는 그 이후라면은 도착 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입항 전 신고에서 입항일 또는 그 이후라도 하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은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도착 전 신고도 하선 신고 전이라도 입항일 또는 그 이후라면 도착 전 신고는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이라도 도착 전 수입 신고로도 수입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신고하면 입항 전 신고의 이점을 그냥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입항 전 신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입항 전 수입 신고는 이제 보세구역 도착 전에 심사가 완료되면 수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도착 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입 신고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보세구역에 도착해야지만 수리가 납니다. 그래서 입항 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화물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도착 전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거를 듣고 처리하는 관세사가 도착 전 하라고 했지, 그러면 진짜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데 도착 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보통의 관세사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입항 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입항 전을 의도했나 보다라고 입항 전을 신고하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냥 말한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이제 그분들은 밥 먹으라고 하면은 반찬 먹지 말고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에 대해서 그냥 도착 전 신고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냥 이점만 다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신고 시기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질 때가 그 입항하는 시기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때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입항하는 화물의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이라고 하면은 금요일에 적합 목록 뜨는 거 보고선 미리 수입 신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도착 전 신고만 가능한 화물이라고 하면은
그 입항일부터 가능하니까 입항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죠. 근데 보통의 세관은 토요일날 개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급한 화물이란 경우에는 이제 세관에다가 토요일날 임시개청 신청을 하고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인천공항 세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제다 보니까 뭐 언제 입항하든지 별 상관없는데요. 이제 인천공항 세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관, 특히 뭐 부산 세관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냥 부산에 입항하는 화물이 토요일날 입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은 금요일날부터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하선 신고 되기 전까지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항 전 신고가 가능했던 화물이더라도 이제 금요일 수입 신고 전에 하선 신고가 돼버렸다고 하면 입항 전 신고가 더 이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도착 전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도착 전 신고만 가능한 화물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입항 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급한 화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사에 문의해가지고 언제 이제 적합 목록 제출하는지 그리고 하선 신고가 언제 됐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제출된 적합 목록이 유니패스 상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기가 적합 목록 제출되자마자 조회가 가능한 게 아니고 심사 후에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합 목록 심사 전인데 이거 오늘 금요일이라서 빨리 신고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적합 목록 심사 전이더라도 수입 신고 자체는 가능한데 이때 이제 관세사한테 적재 화물 목록 이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적재 화물 목록에 이제 화물 관리 번호랑 이제 입항하는 터미널 그리고 뭐 중량, 수량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관세사한테 미리 전달하면서 우리 너무 급한 화물이니까 이 적재 화물 목록 보고 미리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매니페스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하지 않고 매니페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면 적재 화물 목록은 유니패스에서 BL 번호 조회하면 나오는 거를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거랑 구분해가지고 요 서류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님 매니페스트 드릴 테니까 이거 입항 전 신고로 미리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유니패스 상에 이 BL 번호 조회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급한 화물이니까 요거 서류 그대로 기재해가지고 수입 신고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대상 물품의 차이인데요. 이제 입항 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 후에 바로 내공 물품이 되어도 이제 흐름상 문제가 없는 화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해상 FCR 화물인데 한 컨테이너 전체에 이제 한 화주의 물품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배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내공 물품이 되더라도 그냥 그 컨테이너만 쏙 뽑아내면 되니까 수리 후 내공 물품이 되어도 다른 화주의 물품, 외국 물품이랑 섞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제 LCL 화물이라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화주의 물품이 한 컨테이너에 섞여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네 손가락이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A 화물, B 화물, C 화물, D 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CY를 거쳐가지고 CFS로 갔었을 때 요걸 다 분리하게 됩니다. 이 중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내국 물품이 되면은 나머지 물품들의 보세 운송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그 LCL 화물에 대해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내국 물품이 됐다? 근데 이제 나머지 화물 때문에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 그럼 보세 운송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LCL 화물에 대해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는 안 되고 하더라도 여기 반입되는 터미널이 반입되는 보세 구역이 이제 CFS인데? 라면서 이제 수리를 아마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수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세관에서 화면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거 이상 없음이라고 그 수리 눌러주면은 그때 수리가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LCL 화물을 이제 입항 전 수입 신고로 하면은 화면 심사 단계에서 이거 LCL인데 하면서 이제 수리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리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세 운송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LCL 화물을 입항 전 수입 신고했었을 때 발생하는 참사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댓글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LCR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항전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한 화물만 내국 물품이 되면은 다른 외국 물품들이 너무 곤란해지니까 이제 CFS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착 전 수입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심사를 완료하고 CFS에 도착하면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는 CFS 도착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보세 운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가 내국 물품이 되든 일부가 외국 물품이든 이제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도착 전 신고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항전 수입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종 반입 보세 구역이 하역 장소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실무상 많이 쓰는 CLHS에서는 부두 직통관 보세 구역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최종 반입 보세 구역이 그 하역 장소라고 하면은 입항전 수입 신고가 가능한데 그 하역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은 도착 전 신고로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하역 장소 구별하는 방법은 유니패스 상에서 보세구역 부호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지금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구역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옆에 그 보세구역 부호를 이제 검색하시면은 맨 오른쪽에 하역장소 보세구역 여부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럼 보시면은 샘플로 2개 보여드는데 동원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CY라 가지고 하역장소 보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은산 같은 경우에는 CFS입니다. 그래서 하역장소 보세구역 여부 N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CL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두직 통관 보세구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CL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부두직 통관에 Y가 돼 있으면은 입항전 수입 신고가 가능한 곳이고요. 부두직 통관 N이라고 돼 있으면은 도착 전 신고만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수리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실무상에서 이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입항전 수입 신고랑 도착 전 수입 신고는 그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입항전 신고를 하고 나서 심사만 완료되면 바로 수입 신고 수리가 되는데요. 이제 수리되는 순간에 해당 물품은 이제 법적으로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 화물은 입항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리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도착 전 신고는 미리 신고하고 미리 세관에서 심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심사가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입항전 신고처럼 바로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물품이 이제 신고한 보세 구역에 도착되는 시점에 이제 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 구역에 반입 신고가 되면은 그 반입 신고와 동시에 수입 신고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도착 전 수입 신고는 그 어제 수입 신고했는데 왜 아직도 수리가 안 됐지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고 실제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관세사에서 따로 이게 뭐 검사에 걸렸어요 아니면은 무슨 서류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안 통보가 내려왔어요 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고나 이제 화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CFS나 최종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가지고 수리가 대기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 전 신고는 신고와 심사를 미리 해두는 거지 보세구역 도착 전에 무조건 수리되는 신고는 아니고요.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입항전 신고라는 건데요. 지금 그 맨 옆에 있는 연번에 3번 수입신고라고 되어 있죠.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위에 수입신고 심사 진행이 되고 5번에 이제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난 후에 하선신고가 수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선신고 전에 수입신고도 했고 수입신고 수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도착 전 신고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연번이 하선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6번에 수입신고가 되었고 수입신고 심사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수입신고하고 심사 진행한 거는 5월 21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22일에 수입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12번 반입신고로 보시면은 그 22일 11시 19분 06초에 반입신고가 되었죠.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시간도 11시 19분 06초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랑 반입신고 시점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최종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나면은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입항전 신고랑 도착 전 신고는 신고 시기도 다른데 수리 시기가 입항전 신고는 심사되자마자 바로 된다. 도착 전 신고는 심사가 되더라도 최종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야 수리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요 내용을
한눈에 보시기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고 시기가 이제 입항 전 신고는 하선 신고 전까지 가능하고요. 도착 전 신고는 입항일부터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은 입항 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해상 FCL 화물, 그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하역 장소에 반입되는 화물에 적용할 수 있고, 도착 전 신고는 이제 해상 LCL 화물, 그리고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하역 장소 외에 반입되는 화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리 시기는 입항 전 신고 같은 경우는 심사 완료되면 즉시 수리가 되는데, 도착 전 신고는 심사 완료가 되더라도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입항 전 신고랑 도착 전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실무상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착 전 수입 신고를 진행했는데 이제 언제 수입 신고 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LCL 화물을 입항 전 신고로 진행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